여러분 4단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1단원 논리적으로 읽기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과 적용학습에 드러나는 논증 방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두 번째로 본문과 적용학습에 제시된 글의 내용과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글의 특징과 유의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일단 논증 방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에 어떤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 지금 뭐뭐 하자 라는 청유형 문장으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할 수 있고요. 글쓴이의 주장이 바로 드러나죠.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의 제목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자면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지금 주제에 관한 현실 상황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학생 대부분이 학교 일과가 끝나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 요즘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어른보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 결과 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을, 반대로 사회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자, 지금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라는 대조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권위 있는 기관 OECD의 통계 결과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죠. 그냥 최상위권, 최하위권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자, 글쓴이가 한국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한 이유가 드러나고, 글쓴이가 한국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한 이유를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청소년들은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그와 함께 적당한 휴식과 놀이도 필요하다. 지금 글쓴이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휴식과 놀이예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 놓고 놀 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놀이 공간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고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쉽게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공간이다. 그나마 어쩌다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 문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은 놀 시간이 주어져도 스마트폰을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혼자 노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방과 후 텅 빈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쓸쓸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글쓴이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앞에서 살펴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질문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본론 부분에서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고요. 글쓴이의 주장이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가자면 먼저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지금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첫 번째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사회성이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운다. 자, 사람에게 지금 사회성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통해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성은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 내용으로 사회성을 기르기엔 한계가 있죠. 사회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공부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글쓴이의 주장과 그 근거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노력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과 타협하는 것, 곧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다. 청소년 놀이공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청소년의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사회 규율에 대한 이해력 등 일련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 청소년 놀이공간이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가 제시되어 있고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지금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획득하고 있죠. 우리나라 청소년 중 61.4%가 생활 속에서 우울, 압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지금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급기야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 부정적 정서로 유발되는 증상 두 가지죠.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단정적 어조로 주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놀이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삶에 활력을 준다. 놀이는 재미있다. 놀이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한 행동이다.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다. 문화, 여가, 오락,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대되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 효과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청소년의 사회성이 길러진다. 그리고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게 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 마지막 세 번째고요.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는 7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3.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지금 권위 있는 기관의 구체적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으나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글쓴이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를 청소년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 내몬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게 하고 이러한 행동은 일탈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니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일치 문제의 청소년기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때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청소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놀이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지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놀이공간에 가서 노는 거라고 지금 제시하는 거죠. 체육, 예술, 취미, 진로활동을 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낼 것이다. 돈을 쓰지 않고도 어른들의 간섭 없이도 자신들의 문화가 보장되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확대된다면 왜 구태여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겠는가? 의문문 형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궁금증을 독자가 해소해주기를 바란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놀이공간은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며 청소년 일탈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놀이공간이 확대되면 청소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적 욕구가 해소되며 사회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고 있고요.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여가 시간과 놀 공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건전한 놀이를 하면서 또래와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글의 논증 방식을 보자면 우리 일단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청소년 사회성을 길러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청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를 들어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라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주장하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납이 뭐고 연역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활동으로 가면 글쓴이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주장하는 글을 썼다는 거. 이거 목적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목적도 꼭 알아두세요.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근거 3가지, 그리고 결론. 이건 꼭 알아놔야 되죠. 자, 이제 연역과 귀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연역은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어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은 죽는다 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연역입니다. 자, 연역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에요. 자, 하지만 이와 달리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본문이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고 했죠.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게 귀납입니다. 자, 귀납은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삼아 지식에 넓혀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얘네는 구체적인 사실이 참이어도 일반적 원리가 거짓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체적인 사실에 예외가 있거나 너무 적은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일반적인 원리가 당연히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귀납의 유추랑 일반화라는 걸 더 볼 건데 유추는 두 대상 간의 유사점을 근거로 들어 그것들 사이에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거고 일반화는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거는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학습활동에 제시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문제고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 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서 또 따라서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 라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 가니까 이거는 연역의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알아두고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효과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길 바라고요. 유추와 일반화. 아까 얘기했죠. 태국과 베트남의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는 공통점을 근거로 베트남도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유추. 내가 본 100번째 까마귀는 검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라고 일반화하는 게 바로 일반화입니다. 유추와 일반화는 둘 다 귀납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적용학습도 어떤 논증 방식이 사용되는지만 보고 넘어가자면 일단 인간은 모두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서 나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얘 또한 연역이 사용된 거죠. 그러면 본문에는 귀납이 사용됐지만 학습활동, 그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랑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 이거 두 개에는 연역의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1, 2 얘도 문제로 꽤 많이 나왔거든요. 상황 1. 가수들은 노래를 잘해 라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여름이도 노래를 잘하겠네 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므로 상황 1은 연역의 논증 방법이, 상황 2는 서우, 지호, 유리는 노래를 잘해. 얘네들은 다 가수야.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지 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논증 방법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풀어볼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윗글은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 바로 본문이죠. 본문에 사용된 논증 방법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같이 보자면 윗글은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3가지, 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따라서 청소년의 놀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죠. 가설 또한 드러나지도 않고 2번은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속성의 유사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유추인데 윗글에는 유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3번 무엇은 무엇이다의 방식은 정의인데 윗글에는 정의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정의는 논증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없죠. 4번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건 연역이죠. 근데 윗글에서 연역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우리 귀납의 방법 바로 5번이 정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문제는 윗글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3번 같이 볼게요. 일단 기억부터 보자면 태국과 베트남의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는 유사점을 근거로 벼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가 사용되었죠. 자, 유추는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귀납적 논증 방법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귀납. 니은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반화가 사용되었죠. 일반화 또한 유추처럼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귀납적 논증 방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니은도 귀납. 디귿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죽었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디귿 또한 귀납에 해당하죠. 자, 리을은 가수들은 노래를 잘한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서 여름이는 가수야, 여름이는 노래를 잘해 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연역에 해당하고요. 미음 아름다움에는 우열이 없다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음악은 아름답다, 음악에는 우열이 없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윗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었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을 제외한 리을, 미음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4번 가에서 가가 타당한 논증이 되기 위해 괄호 안에 들어갈 말과 나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을 짝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일단 가부터 보자면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자, 사람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이 드러나 있죠. 따라서 대전제에는 모든 생물은 죽는다 라는 게 들어가야 하고 나를 보자면 지구와 화성의 유사점을 근거로 화성에도 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유추에 해당하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이랑 2번은 가는 맞아요. 근데 나가 연역이나 일반화가 아니죠. 자, 4번이랑 5번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왜 안 되냐면 여기 가의 소전제에 사람도 생물이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전제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들어가면 이 소전제랑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좀 더 큰 생물이 대전제에 들어가야 하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대전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4, 5번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4-2단원 주장하는 글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단원 주장하는 글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과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미르의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나 미르가 수집한 자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활동 2의 분석으로 넘어가자면 미르가 선생님이 주장하는 글을 써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지효가 그럼 일단 주장하려는 내용을 정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미르는 뉴스를 보고 남과 북이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임에도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써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야겠어. 자, 미르가 정한 주제는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이고 예상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제나 예상 독자, 목적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겠죠. 주제, 예상 독자 한번 보면 되고, 이렇게 주제나 예상 독자 등을 설정하는 단계를 계획하기 단계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르가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수집하는 건 내용 생성하기 단계라고 합니다. 자료 첫 번째를 보면 북한어 번역 앱이 나왔다는 거죠. 탈북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돕기 위해 북한어를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는 거고, 이 자료의 주제는 북한어를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해주는 앱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신문 기사에는 구체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등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며, 이 자료의 주제는 앱이 개발되었다는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료 2로 넘어가자면, 자, 자료 2는 2011년 열린 국제친선 탁구대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간교류에 힘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자료의 주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죠. 이 자료의 주제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폭넓게 허용되면 언어의 통합을 비롯해 남북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 되고, 자료 3은 누리집이에요. 디지털 매체의 누리집에서 결의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주제는 남과 북이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드는 일은 민족 문화를 지키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획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까지 봤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일지 봅시다. 그 다음 단계는 미르가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며,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개요의 내용과 글의 일치를 묻는 문제에 남북 간의 스포츠 외교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요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개요를 중요하게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제목과 서론. 우리 서론은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하는 문제 제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은 주장 1은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근거 2가지 보고, 주장 2는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그리고 근거 2가지 보고, 주장 3번째는 기술을 이용해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라는 거 알고 근거 2가지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당연히 미르가 얘기하고 주장하고자 했던 통일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를 지나서 내용 조직하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구조인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개요에 따라 글을 쓰는 것은 초고 쓰기 단계가 되겠죠. 그 주장하는 글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으면 서론에서는 글의 화제, 글을 쓴 동기를 제시하고 독자의 주의를 끌어야 하고, 본론에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결론에서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글 전체를 완성된 느낌을 줘야 하고, 글의 내용이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론을 쓰는 방법은 용어 정의하기, 인용하기, 개인적인 경험 쓰기, 사회 현상 설명하기.
우리 지금 미르는 사회현상 설명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을 쓰는 방법은 해결 방안 제시하기, 타당한 근거 들기. 결론을 쓰는 방법은 문제에 답하기, 요약 정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초고를 쓰는 거죠. 주장하는 글을 진짜 써보는 거예요. 개요에 맞춰서. 그래서 미래는 서론 부분에서 아까 사회현상 설명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봤던 뉴스를 근거로 삼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라고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본론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주장 3가지야. 근거, 각각 2개씩 해서 총 6가지가 드러나겠죠. 자, 그런데 이 근거나 주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이므로 남북축구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은 주장과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미르가 쓴 초고에서 삭제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은 미르가 쓴 글을 평가하면서 고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고 고쳐 쓰기라고도 하고 그냥 고쳐 쓰기라고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평가하고 고쳐 쓰기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알아둡시다.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평가하고 고쳐 쓰는 거예요, 진짜. 아까 삭제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 쓰는 거죠. 그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이를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장과 근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이질성을 없애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북한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장하는 글의 과정,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고 쓰기, 평가하고 고쳐 쓰기 라는 5가지의 과정을 알고 있고 미르의 글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르가 수집한 자료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르가 작성한 개요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 다는 미르가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가, 다를 수집한 후 미르가 해야 할 글쓰기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나다 내용을 안 봐도 돼요. 결국 수집한 자료고 이 자료를 수집한 후에 어떤 글쓰기 과정이 이어져야 하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4번 한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우리 가, 다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내용 생성하기 단계 이후 미르는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주장하는 글의 구조, 본론,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는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글의 예상 독자를 설정하는 1번이나 글에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를 명확히
명확하게 정하는 5번은 계획하기 단계,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활동이고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초고를 작성한다. 이거 초고 작성하기 단계죠. 그리고 3번,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이 쓴 글을 평가한다는 평가하고 고쳐쓰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장하는 글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평가하고 고쳐쓰기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글에 서론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미르의 글에 드러나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장하는 글에 서론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르의 글에 뭐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겠죠. 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같이 볼게요.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죠. 해결 방안 제시하기는 본론 부분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이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1, 2, 3, 4 용어 정의하기, 인용하기, 개인적인 경험 쓰기, 사회현상 설명하기는 서론을 쓰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각각의 방법들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16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의 일부분이고 지금 윗글을 같이 보여줄 수가 없어서 윗글은 여러분들 미르의 초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르가 처음 썼던 글, 그 글을 생각하면서 개요의 일부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가 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 2고 남북 간의 스포츠 외교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윗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6번의 개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1번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 1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2번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1은 국어사전은 그 나라 언어의 표준이다. 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 4번은 기술을 이용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본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 3이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5번 기술을 이용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2는 실제로 북한의 언어를 남한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앱이 개발되어 탈북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미르가 쓴 초고의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 좀 쉬워졌겠죠? 그래서 16번의 개요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면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